안녕하세요. 현대 문명 속 수학의 이해 6주차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지난 앞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도 두 도형을 이렇게 포개어서 겹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활동에서는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을 이렇게 포개어 겹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정다각형의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있을 때 두 개의 삼각형을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에 이제 꼭지점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종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이를 이제 번호를 무시하고 겹치는 방법이 이제 모두 몇 가지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왼쪽의 삼각형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제 포갤 때 그 나타나는 이 도형의 이 꼭지점의 번호의 모양을 제가 한번 모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포개는 것이 물론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대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움직이면은 이제 이렇게 꼭지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반시계로 120도 회전을 하면은 이제 꼭지점의 번호가 이와 같이 나타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240도를 회전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1, 2, 3 이렇게 나타나게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네, 1, 2, 3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시계 방향으로 240도 회전한 것입니다. 또는 시계 방향으로 120도 회전한 것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한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반사이동을 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도 뒤집어서 두 삼각형을 포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때는 2번과 3번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 직선으로 대칭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또 다른 방법 이제 두 가지가 더 보이나요? 이제 이쪽 직선으로 2번을 기준으로 대칭을 하고요. 여기 1번을 기준으로 대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3번을 기준으로 대칭을 하면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이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번호는 2번으로 대칭하게 되면은 1번과 3번이 번호가 뒤바뀌게 되고요. 마지막 경우에도 1번과 2번이 번호가 뒤바뀌어서 겹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이제 겹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삼각형을 포개어 겹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방법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 회전하는 것과 이 세로 직선을 기준으로 하는 대칭 이러한 것들을 여러 번 적당히 반복해서 함으로써 이 모든 방법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번 대칭을 한 후에
이제 회전을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1번을 기준으로 대칭한 후에 이렇게 대칭을 한 후에 이제 회전을 시키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 1, 3, 2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먼저 대칭을 한번 한 후에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3번을 지나는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한 것과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겹치는 방법은 이렇게 반시계로 이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 회전하는 것과 이 1번을 기준으로 대칭한 것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 모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을 포개어 겹치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정사각형도 이제 비슷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총 8가지 겹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도 역시 그대로 겹칠 수가 있고요. 또 90도 회전을 여러 번 해서 겹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러한 직선으로 대칭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번에는 가로를 기준으로 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쪽 2번과 4번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할 수가 있고요. 1번과 3번을 지나는 대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모두 생각한다면 총 8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탐구와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탐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미술에서 소실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학과 또 미술에도 뛰어났던 예전 사람들이 이제 무한히 이렇게 뻗어나가는 타일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에 그릴 때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근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제가 부족한 그림 실력이지만 이렇게 그림을 여기 그려보았는데요. 이렇게 무한히 뻗어나가는 그러한 이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타일링을 우리가 평면에 우리가 스케치북에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근감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정사각형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우리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이제 소실점이 이제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원근감을 이제 반영을 해서 그려야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아주 고대에서는 고대의 그림에는 원근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린 그림들이 있었지만 최근의 그림들은 모두 원근법을 고려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번 탐구는 이 주어진 이제 화면을 화가가 이제 바라보는 그 모습을 이제 평면에 이제 투사시켜서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그거와 이제 관련된 그런 탐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탐구의 이제 그림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이 이제 바닥이고 이쪽이 네, 여기가 이제 우리의 발이고요. 이제 이쪽이 우리의 이제 눈, 우리가 이제 거꾸로 이쪽에 서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눈이 있고요. 이 눈에서 이제 이쪽 눈에서 이제 이 오른쪽 화면을 이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이 점에 나타나는 여기에 나타나는 이 점을 이쪽에 여기 이제 화면에 이제 어떻게 그리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상황에 집중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분 OA의 길이를 제가 이제 A라고 하고요. 여기를 A. 그리고 선분 OB의 길이를 B 합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이제 L이고요. 이 L과 M은 이제 평행한데요. 그때 이제 여기 이제 C와 D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BC와 CD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리고 DA를 연장한 직선이 L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이제 E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CE가 OB와 만나는 점을 H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H는 이제 A와 B 사이에 있을 텐데요. 이 OH의 길이를 제가 C라고 했을 때 C가 얼마가 될지 이제 구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두 길이를, 자, OE를 제가 X라고 하고, 이제 BC의 길이를 제가 Y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CD도 이제 Y가 되는데요. 이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OAE와 여기 A, B, D 요거로부터 이 두 삼각형이 지금 닮았는데요.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X 대 EY는 A 대 B 빼기 A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이제 H는 이번에 OEH가요. B, C와 이제 닮았는데요. 이것을 이용을 하면 이번에는 X 대 Y는 C 대 B-C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C를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식으로부터 EAY는 X 곱하기 B 빼기 A고 한편 CY는 X 곱하기 B 빼기 C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이제 B 빼기 A분의 2AY는 B 빼기 C분의 CY 여기 이제 X인데요. 여기 X인데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제 y가 분명히 0은 아니니까요. 여기 이제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빼기 a분의 2a는 b 빼기 c분의 c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2a 곱하기 b 빼기 c는 c 곱하기 b 빼기 a가 되고요. 그러면 제 c로 묶어주게 되면은 c 곱하기 b 더하기 2a는 2ab 더하기 ac 죄송합니다. c로 묶는 거를 c로 묶으면은 c 곱하기 b 더하기 a는 2a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c는 b 더하기 a분의 2ab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a와 b의 조합평균이라고 부릅니다. a와 b의 좌화평균이 아니고요. 조합평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c분의 2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C를 우리가 A와 B의 조합평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림으로는 이제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활동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이제 펜로즈 타일링이라고 부르는 그런 타일링 또는 테셀레이션과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활동인데요. 이제 평면을 어떤 이제 몇 가지 도형을 이렇게 붙여서 평면 전체를 채우는 것을 우리가 평면의 타일링이나 테셀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전체 평면을 제가 이렇게 정삼각형을 채워서 이제 그림이 좀 삐뚤삐뚤하지만 이렇게 정삼각형들을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서 이제 평면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타일링을 말하고요. 그림이 좀 삐뚤삐뚤한데요.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진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평면을 이제 똑같은 도형의 정삼각형인데요. 정삼각형을 똑같은 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붙여서 평면 전체를 채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으로는 이렇게 한 가지 도형으로 이제 전체를 채우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육각형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벌집 모양에서 이러한 비슷한 것들을 보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정육각형을 이용해서도 똑같이 평면 전체를 채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사각형도 이와 비슷하게 이제 도형 하나로 평면 전체를 채우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 또 정육각형으로는 이제 한 가지 도형으로 평면 전체를 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오각형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육각형으로는 한 가지 도형으로 평면을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
인데요. 그런데 이제 정오각형으로는 이 정오각형만을 가지고 우리가 평면을 완전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없이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것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오각형은 불가능한데 그냥 오각형은 어떤 단일 모양으로 오각형 모양의 오각형 모양 한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붙여서 이제 전체를 채우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네,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yes입니다. 네. 그래서 정오각형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오각형들을 이용하면은 그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잘 붙여서 평면을 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 활동에서는 이제 펜로즈 타일링이라고 부르는 또 아주 재미있는 성질을 가진 타일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펜로즈 타일링은 이제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이 한 가지 도형으로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펜로즈 타일링은 이제 두 가지 모양을 이제 그것을 여러 개를 무한히 붙여서 평면 전체를 채우는데요. 그 두 가지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오각형과 사실 관련이 있는데요. 정오각형에서 이제 이 삼각형을 이제 이쪽에 이렇게 하고요. 여기 A고 요거를 또 다른 모양을 이쪽에 이렇게 붙여서 우리가 이런 화살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제가 dot라고 이제 부르고 이제 D라고 쓰겠습니다. 이 dot 모양이 있고요. 이번에는 정오각형에서 이제 이런 삼각형을 우리가 겹쳐서 이런 삼각형 두 개를 겹쳐서요. 이 삼각형을 제가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겹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2번, 4번, 3번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겹칩니다. 그래서 이런 연 모양의 도형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연 모양의 도형을 만들면 그러면 펜로즈 타일링이란 이제 이런 두 가지 모양, 이런 다트 모양과 카이트 모양 두 개를 이용해서 평면 전체를 채울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얻은 타일링을 우리가 펜로즈 타일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이 펜로즈 타일링도 사실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황금비와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살 모양과 연 모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 모양과 연 모양의 각도를 한번 모두 구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오각형은 이 내각의 각도가 108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번 각도가 이제 108도인데요. 그러면 이 삼각형 A는 이 한 각이 108도인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나머지 각도는 36도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D번 도형은
네, D번 도형의 각도를 제가 써보면요. 네, 여기는 이제 36도고요. 여기도 36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72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각도가 이제 108도가 두 개 붙어 있는 216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 모양의 도형의 각도를 구하면요.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36도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B 도형의 각도는 72도, 72도, 36도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여기가 72도 그리고 72도 여기는 144도 72도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36도가 두 개 있는 72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도형을 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런 정확한 도형으로 만들어진 이런 종이가 여러 개 있다면은 좀 붙여보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이 도형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한번 평면을 채워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채워보면은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채우면은 이제 언젠가 이 평면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도형을 이제 잘못 붙이게 되는 경우 이제 언젠가 도형을 이제 붙여서 평면을 더 채워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이제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도형들을 붙여서 평면을 채운 그림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 우리가 이제 펜노즈 타일링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여기 초록색의 이 연두색의 연 모양과 이 보라색의 다트 모양을 이렇게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붙여나가면은 이 평면 전체를 계속해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형의 이 타일링의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앞서 살펴본 이제 정삼각형이나 또는 정육각형의 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당히 평행 이동을 하면 이제 타일링을 두 가지 타일링을 우리가 겹쳐서 이렇게 포개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노즈 타일링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두 펜노즈 타일링을 절대로 이렇게 포개어서 겹칠 수 없다는 그러한 재미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이 바로 황금비가 무리수라는 성질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깊은 이유에는 이제 수학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펜노즈 타일링을 끝으로 여기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